설레임 두근거림의 말 그대와 손잡고 이 우산 속에서 느낀 그 떨림 아직 기억해요. 우와. 설레임 날 볼 때 그 눈빛 그대와 손잡고 그 우산 속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스타의 책꽂이 아나운서 장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정우입니다. 긴 추석 연휴에 이어 시험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지난번 방송 때는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다 말했었는데 어느새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도 쌀쌀해진 것 같아요. 완연한 가을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 곧 겨울이 되어버릴 것 같은 요즘이네요. 오늘은 쌀쌀한 날씨에 걸맞은 조금은 어두운 감성의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영하의 오직 두 사람입니다. 이 책은 모두 7편의 중단편을 묶어낸 소설집입니다. 책에 나열된 목차의 순서는 오직 두 사람, 아이를 찾습니다. 인생의 원점, 옥수수하다, 슈트, 최은지와 박인수, 그리고 신의 장난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김영하 작가가 집필한 순서와 같지는 않습니다. 옥수수와 나를 가장 먼저, 그리고 오직 두 사람을 가장 최근에 쓰셨다고 하네요. 아이를 찾습니다는 2014년에 발표되었는데 이 소설이 집필 순서로는 맨 중앙이라고 합니다. 각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쓰여진 3편에서는 상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후에 쓰인 4편은 밝게 시작했으니 결국 비극으로 마무리되고야 마는 무거운 책이죠. 작가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전의 3편의 소설 속 인물들이 그들의 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을 위로하고자 연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4편은 각자가 연기하기를 포기한 채 상실 그 이후를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7편의 소설 중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은 2014년에 발표된 아이를 찾습니다입니다. 2014년 4월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비극이 있었죠. 소설이 구상된 것은 사실 몇 년 전이며 당시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 스스로도 묻어두었던 초고를 꺼내어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 그 일이 있은 직후였으며 쓰는 내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미라와 윤석은 슬아의 2살배기 아들을 둔 부부입니다. 어느 날 세 가족은 마트로 장을 보러 가게 되죠.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은 휴대전화에, 아내는 화장품에 정신이 팔린 사이 부부의 카트가 사라집니다. 카트 위에 앉혀두었던 아들 성민이 역시 함께 사라지고 말죠. 아이를 잃어버린 두 부부는 10년을 헤매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에 아내 미라는 조현병에 걸리고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돈과 시간을 쏟아부은 후 윤석은 직장도 잃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로 두 사람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게 됩니다. 얼핏 희극인 것 같아 보이는 지금이 사실은 진정한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유괴되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유괴범을 엄마라고 철석같이 믿고 컸던 성민이는 원래의 집보다 작고 심지어는 컴퓨터도 없는 친부모님의 집이 싫기만 합니다. 조현병에 걸린 엄마는 그런 성민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미라의 기억 속에서 성민이는 여전히 작고 여린 2살배기일 뿐이니 말이죠. 윤석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미라도 제정신이 되리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 식구는 불완전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친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성민이, 여전히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 부르짖는 미라, 불안정한 관계 사이에서 억지로 끈을 이어가려 노력하는 윤석. 성민이는 새로 들어간 학교에서 사고만 치고 미라는 아들을 찾겠다며 밖을 헤매이다 산에서 실족사하고 맙니다. 모든 걸 잃은 윤석은 결국 성민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성민이는 동네의 또래 여자아이와 가출을 하고 말죠.
2년 후 돌아온 여자아이는 성민이가 5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알립니다. 윤석은 그 돈을 갚아주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그 사이 여자는 성민이의 아이를 남겨둔 채 떠나버립니다. 글의 마지막은 그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은 윤석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이를 찾는 것만이 희망이던 부부에게 진정한 지옥이 아이를 되찾은 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비극적인 전개입니다. 아이를 찾습니다는 발표 다음해인 2015년 김유정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수상 이후 김영하 작가가 쓴 글이 작가의 말에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은 소설 속의 구절들 대신에 작가의 말을 인용해 볼까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회복이 불가능한 일이 인생에 엄존한다는 것. 그런 일을 겪은 이들에게는 남은 옵션이 없다는 것. 오직 그 이유를 견뎌내는 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짧은 문장이지만 작가가 이 소설을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 그 이유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김영하 작가 특유의 담담한 말투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짧은 소설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좋은 책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의 아나운서 서정우, 장은아, 제작 갈민지 이해담, 엔지니어 이나현, 박다현, 이성민, 이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